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공도 만들기 제9장 건축법 45조의 조례도로를 활성화해 공도로 만들면 주민 간의 분쟁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것이다. 건축허가의 진입로와 개발행위허가 진입로를 국가가 법령으로 규제한 목적은 비슷하지만 건축허가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이런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 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개별 현황을 잘 분석하여 허가 공무원을 설득하여 허가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 57조 1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서 기반시설인 그 도로를 사용하여 주변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가 도입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의 형질변경 허가와 국토이용관리법 및 전용 관련 각종 법률에 의해서 진입로의 형질 변경은 건축법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는 사유인 현황 도로도 국토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조례 도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토지를 분할해서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맨 위에 건축허가 및 전용허가를 받아서 내부에 개설한 도로를 분할하여 시멘트 포장을 한 후에 목적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이 내부 현황도로의 원상 복구 의무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은 하천이고 왼쪽에 보면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그 가운데 하얀 도로가 1번, 2번 도로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1번이라고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에 건축허가를 넣어서 이 도로를 분할한 후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나서 목적사업을 1번 또는 3번에 건축허가를 취소해버리면 그냥 시멘트 포장 도로는 지목이 원래 전이었다면 전 상태로 남으면서 3m의 포장 도로가 남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도로에 접도된 대지에 이런 도로에 현황도로에 접도된 대지에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현황도로가 사유지이므로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각 당시에는 최초에 분할 매각 당시에는 지자체에게 이 현황도로를 기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기부 체납을 받아달라고 사정했던 이 현황도로 소유자가 지금은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만약에 이 도로가 비도시 면지역이면 건축법 도로 지정이 필요 없지만 사유지니까 사용승낙이 필요하다? 이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이미 제한된 것인데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두 번째, 자연경관이 좋은 바닷가의 관광지는 비도시 면적인 곳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마을길을 이용한 건축허가에서 너비 기준만 맞으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현황도로가 사유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수많은 건축물이 지난 수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비도시 면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필요 없이 또 한 사람 소유였기 때문에 도로와 안에
전원주택 부지가 한 사람 소유였기 때문에 지자체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자체가 행정지도를 해서 비도시 면적도 건축법 도로 지정을 할 수 있고 하는 지자체가 꽤 많이 늘었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지정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마을길을 그냥 사용하거나 마을길을 조금 확장한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정도만 받았지, 그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마을길, 조금 확장된 마을길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는 당시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러니까 10년, 20년 전 개발행위 허가에서 공도로 만들지 못한 책임 또는 법령의 미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허가를 신청하는 연약한 국민에게 거금을 투입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런 억울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의 너비가 지적도에는 3.8m인데 실제는 5m 현황도로로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고, 그리고 이 도로를, 이 현황도로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택 및 음식점 허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0.2m가 모자라니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양쪽 토지 소유자가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황도로 소유자가. 자, 그렇다면 왼쪽에는 돌이 쌓여있고 오른쪽에는 프랑카드가 해서 뭔가 철책이 쳐 있는데, 이런 길을 수십 년 동안 마을길로 사용해 왔고 현재 사유지를 포함한 현황도로 너비가 4m를 초과하면 이번 이종근생 제조장, 우리는 소형 공장이라고 그러죠. 이종근생 제조장의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건축법 접도 의무 예외로 하든지, 아니면 이곳이 자연녹지니까 조례도로의 지정을 유도해야 되는데 사용승낙을 무조건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자체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연녹지이면서 취락지구 내의 마을길이 아수콘 포장이 되어 있다면 이런 현황도로는 사유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도로로 보고 접도 의무 예외 또는 사용낙 없이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림에 보면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밑에 빨갛게 있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사유도로가 있는데 지목은 전입니다. 그런데 아수콘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지가 가운데 있는 대지가 그 사유도로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사유도로가 건축법 지정도로가 아니라면, 지정도로라면 문제될 게 없겠죠. 사유도로가 건축법 지정도로가 아니라면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허가권자도 난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도로가 어떤 이유로든 아수콘 포장이 됐다는 얘기는 지자체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서 공도임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허가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런 도로는 자연녹지니까 조례도로로 지정함이 옳다고 보이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유인 임야 내의 마을길을 이용해서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선례가 4곳이나 있는데 그 마을길이 있는 임야 전체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면서 대체도로를 개설했는데 끝부분을 마무리를 못해서 기존 건축물이 맹지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가운데가 기존 도로가 있었고 지금 빨갛게 대체도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건 기존 도로가 오른쪽에서 왼쪽 상단으로 신청 대지 쪽으로 기존 도로가 임야 내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임야 전체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을 하면서 대체도로를 만든다고 만든 것이 끝부분에 가서 10평도 안 되는 끝부분에 가서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사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지자체가 해결해 줘야죠. 다음 6번째,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보존관리지역 임야를 도면 분할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야 상태이지만 도면만 분할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내부에는 6m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임야도를 분할을 하면 등록전환이 돼서 지적도로 넘어오죠. 지적도는 1200분의 1에 의해서 안에 내부가 20여 필지로 나눠지면서 가운데 6m 도로로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외부에는 공로까지, 큰 마을길까지 나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맹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20여 명의 토지 소유자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을 것이고, 그럴 때 지자체는 적극 나서야 하는데 나서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집단민원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그 지자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7번째, 4차례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로 사용해온 현황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그 경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지자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기존의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하얗게 현황도로가 있었던 것이고, 그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을 했는데,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시설에 약간 1m도 안 되는 차이가 있어서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만으로는 4m가 충족이 안 되니까, 즉 현황도로 1m 부분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그 현황도로 부분을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4번에 걸쳐서 허가는 어떻게 해줬느냐? 그러니까 지자체가 우물우물 사용승낙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허가해줬다라고 많은 것이죠. 이건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기존의 마을길을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후퇴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사유지의 일부를 약 1m 정도를 잘라서 지목을 도로로 바꾼 경우, 이 사유인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 현황 도로는 공도인지 사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자체가 건축 후퇴선을 통해서 대지의 일부를 잘라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라고 행정지도를 했다면 그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 간의 분쟁이 없죠. 그런데 그런 걸 지정하지 안 해놓고, 건축법대로 지정해놓지 않고 지금 와서 이 도로는 공도인지 산도인지에 대한 판단조차 해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21세기가 되면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등이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기 전에는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설된 경우 그 진입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그 개발행위 도로를 공도로 판단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가 기부되거나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은 미비로 건축법 도로 지정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의 진입로는 배타적 이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 기반시설인 진입로에 다른 타인의 필지가 접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배타적 이용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도로를, 그 개발행위 도로를 공공시설로 보아서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공도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1-7 읽어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57조 사항에 근거해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이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존의 도로가 있었는데 그 기존 도로 소유자가 주유토지 통행권 수준의 도로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권자는 그 기존의 마을길, 기존의 농로, 기존의 현황 도로에 대한 대체 도로를 만들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공도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고,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신청하거나, 이게 건축허가와 복합이 아니고 개발행위를 먼저 신청하거나 비도시 면지역인 경우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의무는 없지만 소유자가 원하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를 공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제정해서 전국 지자체를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